너 왜 분노를 안 해? 어떻게 내가 화를 안 내? 막. 앞문부터 뒷문까지 다 웨딩 피치로 꾸며놨거든요. 좀 저희가 웨딩 피치 지금 적응 못하고 계세요. 아니. 웹툰 작가신데. 내 다음 작품의 빌런은 너야, 일단. 어머, 진짜 사랑하시나? 안녕하세요. 1인칭 시점의 김가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그 김열의 칼날 시리즈랑 인사이드 아웃을 쭉 보면서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씩은 드라마나 만화, 영화 이런 캐릭터에 푹 빠졌던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 덕후 출신으로서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이번 1인칭 시점의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애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캐릭터와 관련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작가 이종범입니다. 주연님께서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연극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연극 한번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연이고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130주년 기념으로 이제 사랑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연극을 저희가 이제 엽니다. 4명의 인물이 한 호텔방에서 만나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예요. 깐영화제 황금 조녀상 후보까지 오른 작품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아인슈타인 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경 써서 아인슈타인 같긴 하겠지만 마릴린 monroe 역을 맡게 됐습니다. 작가님 이번에 또 스토리 캠프 아, 유튜브 네네네네. 시작하셨잖아요. 유튜브 시작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제 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차기작을 언제 만들 거냐는 연락을 하고 계시는데 일종의 차기작이라는 생각으로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대학에서 이제 전공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면 사실 우리도 왜 학교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지만 정말 우리가 그 중요한 것들을 익혔던 것은 학교 밖에서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대중을 상대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채널을 시작했죠. 내가 영상 5개 올라갔나? 누구에게나 최애캐는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맞아요. 이 최애캐랑 캐릭터의 이야기를 정말 더 재밌게 잘해주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했었을 때 일단 주연님께서는 배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고 그 캐릭터를 정말 생동하게 살린 역할을 하시고 또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그 캐릭터들 만드시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두 분의 최애캐는 누구일까? 이게 또 너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세일러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제 일기에 상상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편지 쓰듯이 일기를 썼어요. 네네네. 그랬잖아요. 네. 그때 한테 저는 안 해봤지만 여자들 좀 해봐요. 저도 해요. 그렇군요. 저희 또 저희 했어요. 애니니까. 자기에게 네. 저 비슷해요. 저 웨딩 피치 좋아했는데 저도 거기서 피치야 아니면 피치 남자친구 케빈아 난 네가 보고 싶어 뭐 이런 케빈이 피치. 지금 적응 못하고 계세요. 아니. 웹툰 작가신데. 저는 모든 만화를 다 가족들이랑 네. 같이 역할 놀이했어요. 람마이분의 일 최근에 또 넷플릭스 다시 네,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나왔어요. 저는 한 샴푸 역할을 제가 했었었고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네요. 알라딘에선 제가 자스민 역할, 남동생한테 이제 아부 역할 시키고. 그러니까 누나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딱 종범 작가님은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가장 과몰입해서 내가 이 역할을 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과몰입 캐릭터는 기생수죠. 왜냐면 중학생, 남중생, 남고생, 초등학생들의 기본적인 로망이라고 한다면 강해지고 싶어. 그리고 인기 있고 싶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아놓은 게 기생수의 신이치라는 캐릭터예요. 저는 이제 기생수라거나 슬램덩크라거나 너무 많은 만화들의 어떤 주인공에 과몰입을 하고 살았죠. 근데 과몰입을 하는 방식으로 그렸던 거예요. 내가 그리면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저도 약간 가연님처럼 뭐 하나에 빠지면 많이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 웨딩 피치 그때 좋아해가지고 제가 반장이었는데 환경미화 앞문부터 뒷문까지 다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이렇게 또 부탁해가지고 다 웨딩 피치로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희가 웨딩 피치 저희가 그래서 1등했거든요. 오늘 책으로 가져와 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이 유리가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으셨다고. 유리가면은 사실 제 최애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1권이 나왔어요. 1976년에. 스지의 미우치 여사님께서 아직도 완결을 안 하셔서 저 만화책이 아주 대단한 이제 헤드라인을 갖게 됐어요. 3대가 같이 보는. 근데 유리가면에서 영감을 받으려면 막 산에도 가셔야 되고 폭포도 좀 맞아야 되고 그래. 다 아시네. 그럼 작가님도 이렇게 네네. 딱 주연님이 뭔가 딱 꽂힌 것처럼 작가님이 딱 뭔가 꽂힌 만화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라는 말을 했어요. 천재 유교수 생활이 뭐냐면 유택이라는 이름의 Y대 교수가 주인공인데 누가 봐도 지식인이고 교수고 이제 사회 기득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하게 한 가지 키워드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알고 싶다. 나는 질문하는 어른이 너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천재 유교수의 생활에 유택 교수가 딱 그런 어른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과몰입했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두 분 다 네. 좋아했던 캐릭터들 말씀하시는 게 조금 두 분은 닮아 보이는, 겹쳐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재능이란 믿는 것이야. 너 자신을 믿는 것이야. 그러면 빛이 날 거야. 이 말을 이제 찌키가케 선생님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야가 날개를 돋거든요. 사실 마야는 모순이 많은 캐릭터죠. 평범하고 가난하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무대에서만 달라지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작가님께서 하시다 보면 네. 글이 안 풀릴 때면 내가 재능이 있는 건가에 대한 자기의심이 생길 때가 없으셨나요? 좀 반대로 가끔 있어요. 가끔 재능이 있을지도 보통은 재능이 없는 게 기본이고 낙천적이죠. 저도 항상 뭐 이번에 연습하면서도 아 나 재능이 없나 봐. 나 이거 도망가고 싶어 이럴 때 있거든요.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저걸 보면 그래 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거. 사실 아까 유교수 얘기 나왔을 때 닥터 프로스트가 떠올랐거든요. 닥터 프로스트 주인공도 굉장히 천재고 심리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원래 감정의 전문가 같지만 정작 본인은 감정이 막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순들 그 유교수 같은 경우도 딱 맥락은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지식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알고 싶어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순을 붙이는 게 작가들의 버릇이기도 하고요. 모순을 찾아내면 더 그 순간 인물이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많이 뺏기죠. 전 최근에 되게 어른들한테 이런 걸 되게 잘 끼우쳤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 2였는데 너무 좋았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친구야, 나는 그럼에도 좋은 사람이고 싶어. 엄청나게 스스로를 긍정하는 말과 스스로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회오리치듯이 근데 그게 되게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뭔가 좀 내려놓게 되는 거 있죠. 이거 궁금했어요. 배우님께서 네. 보통 배우분들은 캐릭터를 연구하시잖아요. 자기가 연기할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 네. 인물의 모순, 네.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막 캐내서 이해를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배우님들마다 이렇게 캐릭터 중에서 캐내는 부분이 다 각기 다른가요? 이거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러시아의 스타니슬라스키라는 거의 모든 뭐 배우들의 이론가 같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작가와 감독은 아버지고 배우는 어머니고 거기서 나온 캐릭터가 아이다. 그럼 주연님도 정말 맡은 수많은 배역 중에 굉장히 모순적이고 나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라고 했던 캐릭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캐릭터들을 이렇게 딱 몰입하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먼저 자꾸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랬어? 너 갑자기 왜 이래? 왜 급발진이야? 막 계속 물어요. 그러면 침묵하고 있다가 캐릭터가 슬쩍슬쩍 먼저 말을 걸어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뭐 진짜 말을 한시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 감정, 이 사람 결핍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결핍이 보일 때 그 모순이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주연님 연극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리어왕에서 네. 코델리아 역할도 맡으셨는데 동시에 고너릴 역할도 맡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그 악역과 야, 선역. 진짜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굉장하다. 코델리아 역할을 맡을 때는 고너리 되게 미울 텐데 맞아요. 또 고너리 역할을 맡을 때는 고너리를 또 되게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을 쪼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고너를 맡고 1년 반 뒤에 코델리아를 맡았는데 한 작품 자체가 아니고 맞아요. 약간 촬영쇼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럴 순 이거- 없죠. 그러면 네. 약간 정신분열을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게? 네. 고너리를 처음 맡았을 땐 호들레처럼 답답한 애가 없는 거예요. 와, 쟤는 아빠 사랑 다 받아 먹고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못해서 이 분란을 일으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코델리아가 그렇게 고귀한 인물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1년만 뒤에 코델리아를 맡더니 고너릴은 죄송해요. 짱쇼 넥슨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너무 달라지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쓰실 때 네네네. 모든 캐릭터의 관점으로 다 보시게 되나요? 중요한 인물들은 거의 그래요. 중요한 인물들은 그렇고 특히 잘 만들어진 얘기들은
주인공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쓰지만 네네. 빌런을 주인공으로 한 버전을 한번 더 써요. 그러면 이 빌런 입장에서도 무슨 결핍, 무슨 욕망, 동료들, 발전 과정 다 나오죠. 그렇게 놓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면 빌런이 엄청 강력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그만큼 더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됩니다. 그 작업을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쳐서 하시는 거네요. 그죠. 저는 이제 시즌마다 그렇게 했죠. 와. 되게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 감동.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가 좀 연습이 돼서 사람이 좀 노잼이 돼요. 아니 또 그럼 마찬가지 주연님도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빌런이랑 이런 역할들 하면서 되게 네네.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실질적으로도 뭔가 생기셨나요? 약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저도 인간이라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런 거지 미움이 올라오는데 뭐 사정이 있겠지라고 약간 턴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공감하는 건 그러니까 제 인생은 노잼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에 친구들이랑 다 진짜 재미없게 산다고. 너 왜 분노를 안 해? 어떻게 이거 화를 냈네? 막. 저희 회사 이사님이 주연아 혼자서라도 욕 연습을 해봐. 맞아, 욕 맞아. 연기를 너무 못하잖아. 막 이래서 그러게 나 욕 연기가 너무 찰지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캐릭터들을 다양한 캐릭터들을 몰입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더 사람에 대한 이해심? 이해력? 이런 것도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마릴린 먼로 같은 역할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오. 마릴린의 오마주만 따서 만든 창작품이니까 2배로 더 어렵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매번. 그럴 것 같아요. 모두의 사랑을 받는데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모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 눈에 비쳤던 슈퍼스타 말고 맞아요. 혼자서 자기의 지성을 갖고 연기해야 되는 노마진도 있고 그러니까 모순이 계속 붙어 있네요. 그 사람이. 모순. 그러니까 가연님도 좋아하시는 최애가 제가 알기로는 귀멸의 칼날에 맞습니다. 김연의 칼날 다 뭐, 당연히 보였을 거고 뭐 작가님. 좋아하죠. 근데 전 알긴 아는데 보지 아유. 못했어요. 처음부터 백그라운드가 이제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PD, 기자를 했다 보니까 저의 가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사실 엄청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근데 스타트업 씬이나 기업이면 당연히 주식회사면 당연히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그 돈보단 가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 스타트업 씬에서 뭔가 좀 되게 저 사람 리스펙하는데 좀 돌연변이 같은 그런데 저는 그 랭고쿠 코주로가 그 무한열차 편에서 보면은 악당이 막 이제 좋은 말로 구슬리면서 막 이렇게 코주로를 설득하려고 해요. 근데 코주로가 굉장히 단호하게 너와 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 제가 근데 그때 막 비행기였는데 멍멍 울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제 마음? 너와 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한 번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캐릭터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 중에 거의 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는 존재가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어찌됐건 캐릭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 안으로 초대하는 존재들이니까 좋아하는 캐릭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캐릭터 중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빌런인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조금씩 변했던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김창규 기자라고.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냐면 정사지간. 네. 정파와 사파 가운데 있는 사람. 아. 왜냐면 저는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라 생각하니까. 정사지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김창규라는 기자였어요. 남의 기사 베끼는 게 기본이야, 얘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기자상도 받았던 사람인데 변질됐. 달고 달아서 변질된 거예요. 근데 이런 애를 빌런 측에서 건드려 버리니까 얘가 옳은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보면 주인공 쪽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얘는 좋은 애잖아. 정파가 됐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의도하지 못했던 캐릭터에 대한 발견이 된 거죠. 재미있는 작업은 맞아요. 네. 네. 지금도 제 폰에 네. 어머, 진짜 사랑하시나? 제 폰에 지금 사랑하시네요. 진짜 네. 사랑하시네요. 되게 로맨틱해. 뭔가 사랑 연기를 하거나 아니 또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시거나 내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연기할 수도 있고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좋아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되게 악역 캐릭터에는 내가 살면서 되게 좀 미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넣는다거나 네네. 이런 경험이 혹시 두 분 계실까요?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너무 싫다라는 사람이 실제 있든 인터넷상에 있든 내 다음 작품의 빌런은 너야. 일단
이름을 정할 때도 외모를 결정할 때에도 그 사람 같은 특징을 좀 숨겨놓고 문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움은 사라지고 이해가 올라가고 그러면 인물은 잘 그리게 되지만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고요. 꼭 미워한 사람 이름들 두세 개 합해서 만들고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 그 되게 데스노트 있지 않을까? 많죠. 리스트. 자, 그렇죠. 방금 딱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이해하게 되는 순간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질 수 있겠네요. 쉽지 않죠. 미워하기 쉽지 않죠. 네. 배우 연기할 때도 막 화내야 되는데 화낼 때 막 이입을 그거 해야 있잖아요. 되니까. 그때 전 미운 사람 생각하는 게 보다 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미웠던 순간을 맞아요. 이제 차용하는 거죠. 오. 그때의 감정을 이제 반추하고 이 캐릭터의 뻥부지를 더 해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직업병인데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어요. 막. 근데 제가 어떤 느낌으로 우냐를 전 거울을 보고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사이코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 맞아. 이것도 지금 울면서 네 일그러진 모습을 맞아. 보고 있니? 근데 이게 거울을 보고 계속 관찰해요. 울다 말고 이렇게 거울 빼면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그런 아 근데 이해 가요. 아직 사람 죽이는 연기 안 해보시죠 아직? 해봤죠. 고너릴 때. 아, 그때도 가지고 오셨어요? 계속. 죽일 때 이런 느낌이었나? 아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수많은 캐릭터들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캐릭터에 빠져드는 것인가? 좀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캐릭터가 극복하고 막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같이 응원받고 뭔가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유리감의 마야도 그렇고 뭔가 역경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인물들을 보면서 대리만족 앤드 치유 또 용기 이런 걸 얻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캐릭터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계속 좀 전하고 싶으세요? 김혜자 선생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좀 캐릭터 자체가 힘든 캐릭터라도 이 캐릭터가 마지막 희망을 말하면 그건 한다고 하세요. 그게 욕망적인 캐릭터든 뭐 지고지순한 캐릭터든 무슨 캐릭터든 그 캐릭터가 이 인생을 주어진 인생을 살만하다는 희망이 있는 캐릭터면 어떤 캐릭터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주연님은 캐릭터를 통해서 희망을 계속 전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다 힘드시잖아요, 사는 게. 맞아요. 괜찮아라는 말처럼 저는 값싼 위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버티고 지나가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캐릭터를 통해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작가님도 정말 수많은 이제 캐릭터를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 작품과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해소가 안 된 저의 무언가를 해소해주는 인물들을 좋아하거든요. 내 모습으로는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쌓여서 썩었던 것들이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다른 사람의 외피를 거짓으로 써서라도 한번 말해보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수구를 정비해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갔다 오도록 해주고 가장 해상도가 높은 여행을 시켜주는 창구가 그 캐릭터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여행을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강연 중에 김미경 학장님께서 최근에 네. 강연자들에서 꿈을 꾸는 게 너무 두려우신가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셨나요? 이제 요즘 다 3년 넘게 아예 취직 활동도 안 하고 집안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너무 있는 그죠. 현실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 그 꿈을 꾸는 게 두려워서 내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이런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저희가 캐릭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는데 맞아요. 그래서 1부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되게 어렸을 때 이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있다면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나도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번 편과 다음 편에 좀 정성스러운 댓글을 써주신 분들을 한해서 저희 주연님이 출연하시는 연극 상대성 이론에 네.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1인 2매로 5분께 선물 드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들 정성스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별명이 Y 소녀였어요. 오. Y 이러고 다녔대요. 미국에서도. 이제 슬램덩크 팬들 사이에서 사상 검증이 슬램덩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6명 전원이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전 그 결말이 싫었어요. 슬픔이가 왜 여기 손을 대야 돼? 기쁨이만 있어야 되는 거 어머. 아니야? 야, 너 되게 마흔 넘은 아저씨 입장에서 되게 신선한 슬픔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